자,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파트 5의 111번부터 120번까지 자,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첫 번째 10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집중력도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구조, 문법, 어휘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이디어들은 단단하게 다지시고, 자, 그 다음에 몰랐던 그런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하셔서 자, 구멍난 부분들을 잘 메꾸어 가시기를 자, 바랍니다. 자, 11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자, 모두가 다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는 서로 다르죠. 자, 물론 B번의 direct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죠. late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늦은, 늦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도 여러분들 참고로 lately라고 하면 자, 요거는 최근에라고 하는 뜻으로서 전혀 late과 관련이 없는 단어니까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tax forms부터 가시면요. tax forms는 세금 양식 되겠죠. 자, for the blank financial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nancial year는 우리가 재정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른 표현으로는 fiscal year 이런 것도 토익에 나와요. 재정연도, 회계연도. 어떠어떠한 재정연도나 회계연도를 위한 세금 양식이 are to be submitted,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죠. 언제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적절한 형용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현 재정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previous financial year라고 하면 이전 재정연도가 되겠는데요. 자, 뭐 대신에 current financial year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의 재정연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현재 재정연도를 위한 세금 양식이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이제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R2인데요. 여러분들 B2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 주어는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our goal 같은 게 주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to 이하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이렇게 번역돼야 정상적인 거죠. 다시 이 주어는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정상적인 어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뭐라고 번역된 거야? have to be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와 투부정사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B2 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B2 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정, 자, 두 번째는 의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people are to get on the b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ople are to get on the bus.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탈 예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자, B2까지 설명드리면서 자, 111번 문제는 종료 짓고요. 자, 1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고요. 자, 의미가 하나가 달라요. 요거는 지금 has만 나와 있죠. 나머지는 다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변형이죠. 현재 시제, 완료 시제, 이건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has를 먼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KG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N컴 패밀리라고 해서 N컴은 여기서 뭐 회사 이름일 거예요. 자, 그래서 N컴 패밀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이 안 되겠습니다. N컴 패밀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N컴 패밀리의 일부다 이 사람은.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B번 여러분들 삭제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수태 시제 문제거든요. 3인칭의 단수가 주어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복수동사를 지우려고 하는데 없어요. 수동태도 없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시제 문제다. 그럼 시제 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제 단서가 뭐가 나와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요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for the past 3 decades.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30년 전을 찍어보세요, 처음으로. 그리고, 자,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을 나타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for 대신에 여기다 뭘 쓸 수 있어요? 지난 30년에 걸쳐서, 혹은 지난 30년의 안쪽으로 라고 해서 in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in the last for the last of the last, 혹은 in the past for the past of the past. past 대신에 last를 써도 좋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부르는 자, 대표적인 어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for 대신에 since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since는요, 뒤에 기간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여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돼서 요거는 여러분들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간 명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요 자리에 빈칸을 줬을 때 for나 over나 in을 쓰셔야 됩니다. 자,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n the last for the last of the last, in the last for the last of the last, since 과거 시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해석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자, Ncom 패밀리의 일부분 이어왔다 이런 얘기죠. 얘는 그러니까 B번은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하셨더라도 현재 동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또다시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뭐로써 일했어요? 그 사람이 자, 회사의 변호사로서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112번 여기까지 하고 자, 113번 가겠습니다. 11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다 달라요. reserve는 여러분들 뭐뭐를 남겨두고 예약하는 것이고요. turn은 워낙에 뜻이 많지만 뭔가를 갖다가 변경시키고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collect는 징수하고 모으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continue는 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B번과 D번은 자타동사로 둘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빈칸 이하에 뭐가 와 있다? right가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right와 결합될 수 있는 동사를 찾아라는데 이거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영어를 워낙에 여러분들이 접해본 경험이 없으신 학생들은 reserve 하면 무조건 예약하다. 그럼 권리를 예약하다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A번에 답을 못 써서 어려울 수 있고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좀 접해보신 학생들은 혹은 관찰력이 있으신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그 음반 같은 거를 사시게 되면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출판물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때 reserve는 무슨 뜻이에요? reserve가 right와 결합될 때는 자, 보유하다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New York State Public Facilities. 그래서 이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뉴욕 주의 자, Public Facilities라고 하는 그 단체가 될 겁니다. 자, 이 단체가 그래서 facilities에 s가 붙어 있지만 전부 다 동사에 지금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정답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단체가 뭘 가지고 있다? 자, 바로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has가 제일 좋은데 없죠. reserve the right라고 하는 표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이거 토익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어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디에 접근하는 거야? 자, 어떤 설비,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거부하는 거야? 바로 any individual에게 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에게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만한 권리를 얘네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징은 지금 명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죠. 포즈라고 하는 게 그 사진 찍을 때 폼 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면 타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이것은 뭔가를 야기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threat를 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자, any visitors or staff's safety 이렇게 돼 있어요. 방문객들이나 혹은 직원의 안전이죠.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자, 그런 개인에게 시설에 대한 자, 접근을 자,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면 아주 토익스러운 얘기인데요. 가산 불가산 명사를 우리가 일일이 영어 명사 뭐 25,000개 되는 걸 다 우리가 분리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추상명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 불가산이 정각각 흉각각인데 access는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고요. approach라고 하는 단어 있죠. 자, 이 단어는 가산 명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도 다 잘 분류를 잘 해두시기 바래요. 가산과 불가산의 영역은 추상명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명사는 가산으로만 쓰는 부류도 있고 가산 불가산으로 같이 쓰는 부류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불가산으로만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자, 요거는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아무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 그 중에서도 access와 approach는 함께 묶어서 외워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테크니컬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정작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기본 강의 있죠. 그러니까 그 토마토 베이직 리딩 같은 자,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그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4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비동사와 PP 사이죠? 자, PP가 여러분들 뭐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니까 일종의 보어로 여러분들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문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수식어구가 와야 되고 자, 바로 동사로부터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자, 수식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자, 바로 부사로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정했으니까 해석만 하고 자, 이 문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트론테크라고 하는 이 회사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죠. 뭐로서 알려져 있습니까? 리더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야의 리더일까요? 바로 자, 지난 10년 동안 자, 어떻게 했나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자, 리더로서 자, 그 알려져 있다. 혹은 뭐 이건 여러분들 인 이하는 부사구로 보셔가지고 자, 바로 이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자, 타당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서 변형될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께 좀 한 가지를 추가를 좀 드리면 be known이라고 하는 요 뭐 그 어구는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be known 다음에 전치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붙습니다. 만약에 somebody가 나오게 되고 to가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or가 나오게 되고 EU가 나오게 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as가 나오게 되면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주로 이제 여기에 빈칸을 주고 전치사를 찾아라기 때문에 선생님 be known as 들어봤는데요. 맞죠? 자, be known for 들어봤어요. 그것도 맞아요. be known to도 들어봤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답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괜히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아무데나 답 쓰고 나서 많이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전 강에서 be prohibited from 들어봤는데요. 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as가 왔을 때는 as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관용적인 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전치사도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어떤 전치사를 쓴다라고 하는 정확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15번으로 가겠습니다. 1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became 다음에 지금 pp를 찾거나 형용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겠죠. direc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보내다, 어디에들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 direct A to B라고 해서 A를 B로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자, 혹은 지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보내어지다 아니면 지시되다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pot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affordable이라고 하는 것은 저렴한의 뜻입니다. afford가 뭐뭐를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ffordable이라고 하면 자, 구매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만한 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구매할 만한 여유가 있을 만한 가격이면 싼가 봐냐. 그래서 affordable은 가격대가 저렴한의 뜻입니다. approximately라고 하면 대략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의 반대말이에요. 근사한, 비슷한. 자, 그래서 exact의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exact가 정확한의 의미라면, 자, 이것은 approximate는 뭐 근사한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시고요. once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였죠. 일단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재산의 뜻이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의 뜻이 있고, 건물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들 부동산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때는 불가산이고요. 건물의 의미로 쓰일 때는 가산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anyway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토익에서 다루는 그런 명사도 아니었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자, 로즈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일단 되기만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started moving there. 자, 그곳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accelerated pace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ccelerated는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하는데 accelerated가 가속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가속된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붙은 가속된 그런 페이스로 이렇게 되네요. 이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됐을 때 그랬겠어요? 자, 바로 이것이 저렴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저렴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pot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로즈웰의 부동산이 잠재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potential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용법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인데요. only before noun의 성격을 가진 형용사예요. only before noun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로지 명사 앞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only before nou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반대로 보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 형용사도 일부 있는데 걔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not before noun이라고 부르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pot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뜻도 여러분들 이게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possible의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가능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pot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potential을 명사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 잠재 가능성이죠.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potenti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가 가산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해두셔야겠다라는 것까지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페이스로라고 하면 전치사를 as를 써요. 그래서 속도나 정도나 가격이나 비율을 나타낼 때는 as를 쓴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말로 설명할까 했는데 글로 쓸게요. 자,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얘기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격, 자, 속도. 자, 예를 들어 at the speed of light 이렇게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이때도 우리가 as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자, at an accelerated pace라고 해서 자, 그 가속된 그런 페이스로. 뭐 예를 들어서 at a slow pace라고 하면 느린 페이스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속도, 정도, 가격, 비율이 있죠. 자, 그래서 at a rate of 50. 자, 그 다음에 a week 이렇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50개의 비율로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 at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자, 속도, 정도, 가격, 비율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at을 쓴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문제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화면이 단조롭죠, 계속. 자, 그래서 이제 5문제마다 저희가 화면을 바꾸고 가니까, 자, 잠깐 단조로움을 좀 없애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브레이크인데요. 자, 드디어 이제 15문제가 끝났죠. 사실 40문제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뭐 강의는 어떻게 만족스럽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혹시 뭐 수강평이라고 하는 그런 란이 있죠. 그래서 뭐 의무는 아닙니다만 강의를 보시고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좋은 점, 뭐 나쁜 점도 괜찮아요.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을 이제 많이 의견 피력을 해주시면 자,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자, 2011년의 화두도 역시 이제 소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좋은 소통들 여러분들과 잘 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자,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시면 11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품사가 달라요. 그리고 to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아니네 지우시면 되잖아요. 이거부터 안 되는 거네요. investment냐, investors냐, investing이냐인데, 뭐 어차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아니니까 요거란 얘기죠, 결국은. 결국 이 to는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statement를 누구누구에게
자, release 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release라고 하는 것은 set somebody something free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갖다 자유롭게 풀어놓는다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명사나 진술서 따위를 누구누구에게 풀어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사람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B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다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양빈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전자회사가 풀어놓을 것인데 성명서를 누구에게 풀어놓는다가 되겠습니다. ing는 뭐 행위명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성명서를 풀어놓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명서입니다. 자, 뭘 기대하고 있어요? 스톡 프라이스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early next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초반기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 주가가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자,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누구누구에게 풀어놨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16번 마무리 되셨으면 7번으로 가죠. 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다 부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daily 같은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써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매일, everyday의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나오는 혹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aily newspaper 이렇게 얘기하면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뭐 나머지 A, C, D는 뭐 다 뜻을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휘 문제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construction이 이루어지네요. 자, 어떤 건물인데. 자, 그게 바로 뭐예요? The world tallest building. 자, 이거 동격의 컴마구나. 동격일 때 이렇게 명사 동격은 우리가 컴마로 많이 연결하죠. 그래서 이 건물의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의, 자, 끝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말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찍, 자,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는 안 되나요? early는? 자, 그래서 이제 early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아이의 도전을 물리치려면 왜 저 아이가 답이 안 되는지 설명해야 여러분들 물리칠 수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부사가 문장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동사 수식을 할 때 어디예요? 맨 앞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동사 바로 앞에 부사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early라고 하는 부사는 이런 위치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되더라도 어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문법 어휘의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장을 만나서 보다 보면 예외가 되거나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early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그 기간 중에 초반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 중에서도 어디? 초반부, 아침 일찍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자, 이런 뜻인데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early가 계획되거나 예상되었던 것보다도 계획되거나 예상되었던 것 이전에 뭐뭐가 벌어질 때도 early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쓰자면 이것이 자, 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의미상 A번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arly는 이 자리에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I get up early. 다 들어봤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I early get up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early는 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어순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오답으로 치울 수 있다.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 테니까 자, 이해를 잘 해두고 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사가 세 군데에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아이디어 전달해드렸고요. 자, 117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118번 가겠습니다. 자, 1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자, 이 자리에 만약에 빈칸을 줬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들은 앞에서 수식을 못하고 뒤에서 앞으로 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게 타동사고 이게 목적어니까 뒤에가 부사 자리인데 여기 지금 형용사가 와 있잖아요. 이렇게 끝났을 텐데 한 번 더 꽈놨을 뿐이에요. 자, 그 꼬여진 부분들만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꽈놓은 부분이 뭐야? 등위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중복되는 것들이 생략될 수 있잖아요. 맞죠? 어디까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자, 바로 something까지가 공통으로 생략된 거라고. 손님들이 무엇을 입도록 요구받습니다. 편안한 뭔가를 입도록. 그죠? 자, 그러나, 자, 어때요, 손님들이? 자, 또 어떠한 뭐뭐를 입도록 요구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품사 문제라고 했을 때, 자, 결국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등위 접속사를 집어넣게 되면 이하의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라고 했을 때 and 다음에 어때요? 주어, 동사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면. 근데 주어만 갖고 동사부터 다르면 동사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주어, 동사까지가 같으면 목적어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얘기는 꼬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을 주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 요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은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something을 수식하는 두 번째 형용사. 편안하지만 어떠한, 자, 우아한 뭔가를 갖다가 입도록 요구받는다. 그래서 legent가 여러분들 답이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 올해의 회사의 charity b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ballroom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호텔 따위에 가면 뭐 크리스탈 볼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바로 우리가 뭐 만찬장 정도를 볼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원래 뜻은요. 볼이라고 하는 게 무도회예요. 그래서 커다란 장소, 무도회장을 우리가 볼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룸 댄스 뭐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사의 자선 무도회에 편안하지만 좀 우아한 뭔가를 갖다가 입고 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거고 우아하면 우아한 거지. 편안하면서 우아하려면 더 힘드네.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9번 갑시다. 자, 119번은 A, B, C, D가 모두가 동사고 의미가 달라요. retain은 뭐뭐를 보유하다의 타동사고요. imitate는 뭐뭐를 모방하다의 타동사죠. imitation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resist는 무엇을 여러분들 반대하다의 타동사입니다. support는 지지 지원하다. 이게 이제 반대말이네, 둘이. 그죠? 자, 그래서 지원하다의 뜻이 되겠죠.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좀 여러분들 더 덧붙이면요. resist라든가 oppose 같은 단어는요. 정상적으로 타동사예요. 그런데 object는 어때요, 여러분들? 무엇에 반대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조심해야 될 동사입니다. 따라서 to를 보여주고 빈칸을 주면 object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둘 중에 하나만 답이고 둘 다 선택지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답이든 아니든 간에 C번은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익을 치르시려면. 자, 그럼 이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납세자들이 항상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납세자들이 복사본이죠. 뭐뭐의 복사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년. 뭘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의 기록해놓은 거 있죠? 마크시를 써서 뭔가 기록해낸단 말이야. 기록용으로 어떻게 합니까? 매년 보관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관 보유의 의미 A번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tax returns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갖다가 return,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환급을, 자, 우리가 소득세 환급을 income tax return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income tax return 서류가 되겠어요. 자, 그것의 복사본들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return도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자,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고요.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타동사로는 뭐뭐를 돌려주다의 뜻도 있고요. 자동사로는 어디로 돌아가다, 어디로부터 돌아오다, 귀환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 갑니다. 자, 120번 같은 경우에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guidance부터 시작해서 requirement까지의 명사는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요. 자, guidance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에서 나왔겠죠. 자, 그죠? 자,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guidance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attention 같은 경우는 주의, 집중, 혹은 주목, 혹은 관심,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lternative는 대안의 뜻이 있죠. TIVE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형용사, 명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quirement는 무엇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조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요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빈칸을 빼고 해석을 해볼까요? 명사 어휘 문제니까 디테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뭐뭐뭐가 go a long way 이렇게 됩니다. go a long way는요. 구어체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토익의 리딩에서는 그다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오래 가다, 오래 지속되다의 그런 뜻이 되겠죠. 오래 가고 오래 지속됩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securing and maintaining projects in the art department. 그러니까
art department에서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부서겠죠. 자, 그럼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갖다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securing 하는 겁니다. secure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안전한의 뜻인데 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안전하게 뭔가를 확보하다 혹은 안전하게 뭔가를 지키다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유지도 하고 어그러지지 않도록 지켜내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지켜내기도 하는데 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뭐가 그런 것들 지속이 될 겁니까? 자, 그랬을 때 가이던스가 attention이 해석이 어렵다 그쵸? 자, 그런데요. 그 디테일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심과 주목, 주의 이런 것이 바로 자, 프로젝트를 메인테이닝하고 securing 하는 데 있어서 자, 계속해서 자, 지속이 될 것이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B번으로 여러분들 가시는데요.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취하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단어, 낱말 공부가 아니라 어구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guidance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대한 guidance다라고 하면 on, about, a를 쓰는 단어예요.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되려면 on이나 about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도 그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지침 따위가 자, in 이하의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던 분들은 on이나 about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착오했던 것이라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아예 해석이 안 되죠. 이건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명사로 쓰일 때 alternative to A, 무엇에 대한 대안이야.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대안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대안이 뭐야? 바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디테일에 대한 대안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장 전체 내용상 부합하지 않고요. requirement는 요건인데 무엇에 대한 요건이라 하면 어떻게 써요? 이것은 자, 바로 requirement for A 이렇게 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minimum entrance requirements for the cours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코र्스에 대한, 자, minimum, entrance requirements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입학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코र्스를 위한 입학 요건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대상이 오게 되면 for가 오는 것이니까 디테일에 대한 요건이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싶었어도 for가 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0번 문제 상당히 좀 해석 자체가 평이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낱말 공부가 아니라 연결되는 자, 전치사들까지 자, 이제 알아두시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20번까지 자, 또 10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강의 강의까지가 마무리가 됐죠. 자, 2강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메꿔지고 자, 새롭게 정리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고 있습니다. 복습 잘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의심하고 있으니까 복습은 제대로 됐는지. 예습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습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복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복습이 없으면 정리되는 건 없어요. 그냥 강의 들을 때만 강의 되게 잘한다.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간에 강의 괜찮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조금밖에 안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극대화 하시려면 복습을 철저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저의 제안사항을 귀담아서 잘 들어두시고 자, 올해는 실천해 해라 그랬죠. 자,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죠. 수고하셨어요.